뭐 지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일이 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그리고 좀 뭐랄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 뉴스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답답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 지금 이거 일부러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공개된 얼굴이니까 상관없을 텐데 지금 그 뭐 거치대 같은 게 또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촬영하고 있네요. 라디오랑은 못할 게 없네.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번에 진중권 교수, 이제 전 교수죠? 진중권 전 교수랑 그 유시민 작가랑 두 분이서 이제 토론하는 거. 솔직히 다른 두 분도 계셨는데 그 두 분은 약간, 약간 쩌리 같은 느낌이었고. 그거 참 느낌이 이상했어요, 보면서. 신년 토론. 주제가, 예,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뉴 미디어에 대해서라는 것 같은데 정작 얘기하는 거는 이제 조국 후보에 대한 얘기로 빠졌죠 결국은.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100% 객관적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조국 이거 저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가 뭐냐면은 일단 조국 후보에 대해서 그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접해서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아직 나온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적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네가 예전에 말했었던 조국 후보가 말했었고 좌파에서 말했었던 도의적인 책임. 원래 뭐 정유라, 최순실 뭐 이 사건 때도 사실 그분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들을 물어뜯은 거는 그런 정황적인 그 상황 같은 것을 보고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수사 같은 거 어떤 의미에서는 표적 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는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말들이 되게 구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공격했을 때는,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공격받을 때는 그 자기들이 공격했었던 그 논리로 공격받는 건데도 이거는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양측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양측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유라 최순실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의 방식이 보수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올바른 그 절차를 밟은 거냐, 얘네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절대 절차가 올바르지 않았다, 이건 파시스트들이나 하는 그런 절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지금 그 논리를 지금 그대로 좌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중립 중에 좀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좌우 전부 텁시다라고 할 거고, 좀 덜한 사람은 좌나 우나 이런 식으로 터는 건 아니다라고 하겠죠. 원칙주의로 간다면 그렇게 가야겠죠. 사건을 객관성 있게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객관성 밥 말아먹었다라는 절대 결코 피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찾는 게 되게 웃긴 게 정의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말했다시피 정의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내 편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좀 그랬어요. 뭐냐면 이건 이미 싸움이 종교화됐다라는 느낌? 저는 오히려 만약에 좌파가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그런 너도 끝이다 지금 댓글 보고 있거든요. 이 새끼 아니었다, 뭐 네가 뭔데 유무죄 판결하냐, 입종 닥쳐라, 다물라, 생긴 대로 논다, 뭐 쓰레기 언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진중권 교수가
비열하게 행동했나요? 아니면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 밝히고 나와서 얘기를 했나요? 그분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솔직히 그 누구도 말 못해요. 이거는 유시민, 문재인, 뭐 박근혜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개체가 어떤 단체가 절대적으로 옳아요 라는 주장을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심지어 그 본인들이 옛날에 했었던 유시민 작가도 그런 말 했었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진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는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지금 얘기를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파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옳죠. 그분들 세상이 그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인간 심리로 보면은, 심리학이라는 걸 보면은 이 현상은 되게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온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면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종교가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전제를 좌파의 그 어떻게 보면은 효시라고 할 수 있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때부터도 종교는 뭐 인민의 아편이니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었던 동네에서도 그 정부 자체가 종교화가 일어났고, 그 반대에 있는 우리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인 나라에서도 정치가 곧 종교화가 되는 현상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부터 그러고 있어요. 미국조차도 내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나에 대한 비판이다. 자기화.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자기화라는 게 그 상대 내가 아닌 대상을 나처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왜? 나에 대한 비판처럼 들리니까. 그 현상이 정치에서도 언제나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현상이 강화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극단화로 나타나요. 내 편 빼고 다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도 실제로 정책적으로만 보면 그분은 언제나 좌파였어요. 지금도 좌파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희재 꼴이 났니, 뭐 좌파 코스프레니,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죠. 저는 유시민,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뭐 유시민도 반대로 유시민 새끼 나쁜 놈 이런 말을 하시는 우파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좀 극단적이고 단적인 판단보다는 그냥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 건가? 되게 웃기게도 좌파를 전체주의라고 주장하시는 우파 스피커들, 그런 분들의 지지해 주시는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댓글을 달겠죠? 그 댓글들 보면요, 좌파분들의 좌파 스피커 댓글하고요 다른 게 없어요. 논리와 구조가 완전히 다 동일하고, 쓰는 어조가 일베의 특유의 뭐뭐 했노 뭐 이걸로 끝나는 노 어미 빼고는요 구조가 다른 게 없고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우파 새끼들이 들어가냐 좌파 새끼들이 들어가냐라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 제 판단에는 저는 진짜 나쁜 건 좌우가 아니라 전체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간성을 없애버리고 사람을 약간 단체 도구나 기계나 구성원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여기서 구성원이라는 거는 이제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구성원,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약간 인간 몸에 있는 세포 하나, 이런 느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딱 보여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걸 내가 정말 곰곰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혹은 네 말에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아, 이런 대화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저는 이게 그 뭐냐 1930년대에 나왔던 멋진 신세계 헉슬리 그런 소설이나 아니면은 뭐 조지 오웰의 1984 이런 소설들이 있죠. 아 미래가 무조건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미래가 무조건 밝지는 않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점점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건 듣고.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게도 새로운 개념조차 아니라는 거. 로마 시대 때 빵과 서커스 있었죠. 사람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해주다가 그래서 나라 망했죠.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뭐 3S 정책도 있었고 언제나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오는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가 바뀌었을까? 인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약간 진화론적인 내용으로 보면 유전자로서 바뀐 게 없고 습성이 바뀐 게 없고 특성이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사회가 시스템이 바뀌긴 했는데 거기에 다른 방식으로 뭐 이것저것 적용이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공산주의하고의 싸움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왔고 이 갈등이 해결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갈등의 구조가 그리 변한 것 같지도 않으며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태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싸울 때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와 공산주의가 싸울 때가 아니라 중세시대 이래로부터도 그렇게 바뀐 게 없는 거 아닐까? 퇴보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닐까? 이 영상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파를 몰아낸다고 해도 좌파 내에서 또 다른 이런 싸움이 벌어질 건데 그 싸움의 내용들 보면은 되게 차마 수준이 높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내용들 보면은 뭐 이런 거 좌파가 깔끔 떤다는 그 지들 들어오면서 깔끔을 떤다. 지들도 부정부야 비리 쩔어주면서 보수만 나쁘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좌파 쪽이 반박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감별하는 법, 우파 감별하는 법도 중세시대 때 무리지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중세시대도 아니야. 선사시대 때 무리지는 방법, 내 편과 네 편, 가족주의, 중국에서 하는 관시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해결되지 않은 민주주의는요 중우정인 동시에 독재정인 동시에 그냥 멋진 신세계의 현실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런 길이 맞고 이게 정말 사람이 잘 살고 서로 좋게 갈 수 있는 길이고 나라가 잘 사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사회에서 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를 쳐 죽이면 우리나라가 잘 살 것이고 사악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선이 이겼고 정의가 이겼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좀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좌파도 선이 아니고 우파도 선은 아니에요. 애당초 선악은요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데에서 수백 수천 년간 얘기가 나왔지만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은연중이라도 선악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내 편 인간 대다수가요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논리로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는데 근데 그 가장 본질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나와 대적하는 자는 나쁘다거든요. 선악 개념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와 대적하는 자는 나쁜 놈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 개념으로 가면
우파 사람들은 좌파 보면서 빨갱이 새끼들하고 하는 게, 그분들은 진짜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진짜 믿고서 하고 계시는 거고, 좌파분들은 우파에 대해서 이제 독재, 그 부정부야 비리기가 만연한 독재 놈들 이 얘기하는 게 실제로 그분들 세상에선 그게 진실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선악이나 이런 거, 좌우나 이런 걸 다 버려놓고는, 다 전부 비워놓고서 우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본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혹은 사회가 이런 게 문제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문제인 건가와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일단 왜 문제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것들은 철없어 이런 말 많이 있었죠. 우리도 계속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이 망한 적은 없어요. 세상 자체가 망한 적은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왔고, 문제다 하는데 그 문제가 그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할까? 예를 들어 뭐요? 이런 거죠. 머리가 그 단발령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놓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되게 이슈였지만 지금은 뭐 그딴 걸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신 소리 듣죠. 그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이게 정말 문제일까?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문제인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고민한 게 아니라 사회나 혹은 타인에게서 받은 어떤 사상적인 것을 그냥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걸 뿐이에요.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판단한 거죠.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 위협시 하는 그 공산당 빨갱이 그 얘기하죠. 그 북한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스스로에 대한 판단 가치 같은 게 없으면 결국 정치 세력에게 지배되고, 뭐 신문사 언론사에 지배되고, 남한테 지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문제다 하는 것들, 나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진짜로 나쁜가? 왜 나쁜가? 스스로 고민해보는 거. 저는 우리가 지금 진중권, 유시민 이렇게 두 그 논객들이 그 나와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선악으로 상대방을 규정하고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중세시대 마녀 사냥 같은 거 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아주 고대시대에 내 가족만이 내 편이고 그 외에는 다 잡아서 뭐 고기를 인육을 썰어 먹든 아니면 노예로 삼든 그런 게 상관없었던 시절, 그 시절들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게 바뀌지 못하면 인간 세상은 언제나 지옥이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경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얘기를 할지라도 일단 들어줘야 되는, 물론 의견을 들어주라는 거지 뭐 인격적인 모독을 들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대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때, 그때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아니야 정도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좀 깔끔하게 거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려고 노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우 정치가 올 것이다. 예. 우리 모두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